자, 하나 둘 원투 쓰리 마이크 테스트 월천 대사 TV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신탁 등기된 집에 과연 임대차 계약을 해도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신탁 등기된 집에 임대차 계약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것은 자유입니다. 무조건 신탁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해서 위험하기 때문에 계약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탁 계약서를 보면 신탁 원부와 같이 봐야 하고 계약력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즉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서 그 신탁 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제한이 되어 있느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신탁 원부까지 확인을 해서 신탁 등기된 집에 어떤 제한이 걸려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탁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넣지 않는 이상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신탁 계약서의 대항력을 인정하는 범위는 현재 우리나라 판례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듯한 추세입니다. 절대적으로 신탁 등기 되어 있다고 해서 완벽한 대항력을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강행 규정에 반한다면 인정하지 않는 추세고요. 강행 규정에 반하지 않는다면 인정을 해주는 추세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은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 최우선 변제를 보호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관건이죠. 결론은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애매하죠. 결과론적으로 동의서를 받으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탁사로부터 동의서를 받았다고 한들 최우선 변제가 보호되지는 않습니다. 우선 수익자로부터도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서를 두 군데에서 받아야 한다는 얘기죠. 한 개는 신탁사로부터 받고 또 하나는 위탁자가 대출을 받은 은행으로부터 동의서를 또 추가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동의서 내용에는 다른 어떠한 채권 변제보다도 임차인의 보증금을 최우선적으로 변제하는 데 동의한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보호를 받는다고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신탁 계약서를 확인하고 신탁 원부를 확인하고 신탁 동의서를 두 부를 받아야 된다. 두 군데에서 신탁사로부터 받고 우선 수익자로부터 받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최우선 변제를 보호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신탁 계약서에 기록된 내용으로부터 신탁사가 대항력을 어디까지 인정받을 수 있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최우선 변제, 즉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죠. 그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 다 챙겨 가시면 될 것이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동의서를 준비해주는 위탁자는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번거롭기도 하고 동의서를 발급 안 해줄 수도 있고 동의서를 발급하려면 또 위탁자 입장에서는 아쉬운 소리를 또 해야 되고 근데 또 발품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들어와서 살아라 문제없다라고 하는 반응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이 결정적입니다. 동의서를 받지 않는다 손 치더라도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고 거주하다가 신탁사로부터 소유권이 넘어가서 내가 그동안에 거주하다가 나올 때까지의 기회비용과 차임료와 보증금을 계산해 봤을 때 뭐 그냥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수준이면은 들어가서 살아도 되는 거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뭐 그냥 신탁 등기가 안 돼 있는 집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좋겠죠. 그래서 이거는 본인의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이제 동의서를 완벽하게 받는 것이고요. 자, 그럼 동의서가 없으면은 임대차를 계약을 통해서 들어간 임차인의 법적 지위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불법 점유자일 뿐입니다. 즉 신탁사는 임차인에게 불법 점유자라는 근거로 해서 집에서 나가시오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법적인 지위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 배당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고민을 해보시고 내용 잘 참고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상황에 직면하시는 분들은 좋은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으며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월천대사 TV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